사진 속 추억이 돼버린 아들. 함께했던 16개월은 그렇게나 빨리 지나가 버리더니 아들이 떠난 후에는 좀처럼 시간이 흐르질 않습니다. 활기차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애기였어요.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늘나라 가기 전날에도 되게 병원에서 잘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되게 에너지가 넘쳤었는데 한 달째 중이염으로 고생하던 하빈이는 고열 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렴이었다는데요. 초기고 굉장히 경미한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약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해도 되는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열은 지속됐습니다. 아기가 열이 치솟아서 막 뜨거운데 이제 추운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고열이 지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한도 옵니다. 그러니까 오한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번 둘째 날 밤 오한을 앓고 난 후 겨우 잠에 든 하빈이.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구토 증세와 함께 쇼크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처음 눈을 마주치고 첫 걸음마를 지켜보고 하지만 아빠는 하빈이와 함께할 처음이란 순간을 더는 꿈꿀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전에도 물어봤어요. 우리 애기가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는 모르겠대요. 애기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겠대요. 괜찮았던 애기가 이렇게 갑자기 돼서 의사도 나도 당황스럽다. 넘어져도 잘 울지 않는 아이였다는 씩씩한 하빈이. 하빈이가 병원에서 아픈 주사 바늘을 꽂고도 환하게 웃던 모습을 보니까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하빈이가 처음으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였죠? 네, 하빈이는 내원 전날 저녁에 열을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했고요. 진단 결과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확인되어서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소아 환자의 엑스레이인데요. 이게 응급실 내원 당시의 하빈이 사진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공기가 차 있는 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이 혈액에 차 있는 심장이고요. 정상적인 엑스레이에서는 이 심장과 폐의 경계가 라인이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데요. 하빈이의 경우 좀 혼재된 음영을 보이고 있고요. 전형적인 폐렴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건가요? 네, 1차적으로는 폐렴이 아마 원인이었겠지만 사실 이 사진만 보고는 사망에 이를 만큼 어떤 아주 중하고 급격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부검 결과로 봤을 때 하빈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폐혈증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세균들이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몸은 이 세균에 대응하기 위한 급성 반응 물질을 폭발적으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을 이제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심폐기능의 저하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폐렴 걸리는 일은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인데 모두가 다 그러면 이렇게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모두가라고 말할 만큼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1000명에서 1명 정도 이제 폐혈증의 그 리스크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4세 미만 소아 환자 사망의 80%가 이 폐혈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그 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치료 방법은 없나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세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히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해질 불균형이 급격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춰주기 위한 수액 치료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가족은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아서 폐혈증 진단을 놓치게 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렴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아이. 그런데 차도가 보일 기미도 없이 오히려 폐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에 대해 가족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응급 상황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병원 의료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게 된 후였다는 건데요. 가족은 응급 대처마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뭐 좀 가져와 했는데 그때 가지고 들어온 게 이렇게 산소통이었어요. 이게 호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야, 뭐 딴 거 뭐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이에 병원은 진료 과정은 적절했으며 다만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가족은 살 수 있었던 아기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차트를 바탕으로 사건 일지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하빈이는 수요일 날 12시경에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는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가벼운 증상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만 이틀이 지나서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은 건강했던 아이가 폐혈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사망 원인조차 몰랐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할 때는 가벼운 폐렴 증상이었는데요. 고열이라든가 오한 같은 증상이 오히려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치를 해주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단순 폐렴이 폐혈증으로 진행됐다면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바로 찍은 엑스레이에서 이제 분명하게 폐렴 소견은 확인이 되었고 그 사망 직전에 찍었던 엑스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폐렴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입원 이틀째 고열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나서 저녁에 다시 한번 피 검사를 한 바가 있는데 CRP라는 그 급성 염증 물질의 어떤 상승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민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소아폐렴 그리고 폐혈증의 가장 주요한 균인 폐렴구균과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는 어떤 그런 균들이 있는데 이런 gram 양성균, 음성균을 모두 커버하는 광범위한 항생제를 최대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항생제 적용 시점이 약간 늦은 감이 있고 또 이제 종류도 조금 스펙트럼이 다른 약을 일단 1차적으로는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가족은 이 응급 상황 이후의 처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하빈이 아버지가 당시 병실에 같이 있었는데요. 병실에서 본 부분과 차트 부분이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네, 아버님의 주장은 응급 상황이 시작할 때는 동일한데요. 6시 2분경에 콜벨을 눌러서 알렸는데 그로부터 20분이 지나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차트를 보시면 6시 14분 정도에 콜벨을 눌렀다고 되어 있고요. 6시 19분, 5분이 지나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20분이 지나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처치상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0분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진 것과 5분 만에 산소 공급이 이루어진 거는 많은 다르죠. 차이가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아 환자가 이런 중증 감염이 있을 때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적절한 치료도 있지만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이제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산소 적용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보호자의 주장대로 뭐 산소 적용에 15분 이상이 소요되고 하였다면 조금 치명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생후 6개월 만에 숨을 거둬야 했던 하빈이가 당시 할 수 있었던 말은 엄마, 아빠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아기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또 진료가 필요하지 않았나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오늘 의료 분쟁 차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